코피티션이라고 해가지고 코어퍼레이션과 콤피티션의 합성어로 우리가 경쟁과 협력과 경쟁을 합쳐가지고 만든 합성어로서 수십 년 전에 이 개념이 나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용어인데, 코피티션의 전략의 연구 동향과 연구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코피티션 전략의 연구 흐름 조망 및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 부제목으로 달고 있는데,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의 박병진 교수님께서 전략경영연구 2022년도에 게재한 논문을 우리 경영대학원의 국제통상물리학과 김세영 선생님께서 아주 핵심을 잘 요약 정리한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어떤 어려운 통계적 기법이 들어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 전략적 제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학부생이라든지 경영대학원 그리고 일반대학원 석사들 보는데 큰 무리가 없고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주제의 논문을 쓸 때 이 코피티션처럼 향후 연구 동향과 관련 방향에 대해서 집대성한 논문, 즉 기존 연구나 문헌 연구를 잘 정리된 논문을 가장 먼저 찾아서 읽어보는 게 연구 논문 쓰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 각 학문별로 각 주제별로 이런 식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한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국제 마케팅도 국제경영관리학회에서 각 섹터별로 국제경영 연구 동향 해갖고 국제 마케팅 관련된 연구 논문 동향도 있으니까, 그 주제를 참고해서 논문 쓰려면 반드시 그런 논문들을 읽어보고 이러한 논문들이 향후 논문 쓰는데 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논문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차를 보시자면은 서론 2장에서는 전략경영에서 경쟁과 협력에 관련된 기존 연구, 3장에서는 본 논문을 쓰기 위한 문헌 연구 분석 방법, 4장에서는 문헌 연구 분석 결과와 5장에서는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6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는 전략경영에서 경쟁과 협력은 핵심적인 연구 분야로 경쟁 전략과 기업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학자들은 경쟁과 협력을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했는데, 한편 기업들은 비즈니스에서 상반된 개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산업의 융복화로 기업 간 협력과 경쟁 구도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아래서 기업의 대응으로 주목되는 것이 적과의 동침이라 불리는 코피티션 전략이다. 즉 동일한 기업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고요. 코피티션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계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코피티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인식을 했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주요 부품과 최종재를 생산한 기업 내 또는 그룹의 계열사 내에서 담당하는 수직적 통합을 이루는 특징이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 기업과 가치사슬의 일부 영역에서 협력, 다른 영역에서는 경쟁을 하는 코피티션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구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코피티션은 융복합 분야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융복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과 핵심 산업에서의 코피티션 전략은 더욱 중요하다.
이전에 융합경영 관련돼 갖고 제가 설명드렸던 논문하고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한국 기업의 코피티션 전략의 중요성과 국제 학계의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코피티션에 관련된 연구가 아직 매우 미흡하고 코피티션 전략은 한국 학계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로 본격적으로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피티션 전략의 연구 흐름을 조망하고 기존의 주요 리뷰 논문을 바탕으로 코피티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코피티션 연구 발전 및 트렌드 향후 전망 및 코피티션 연구 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고요. 2010년까지 코피티션 연구의 발전을 정리하고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최근에 이루어진 코피티션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연구 주제를 정리하여 기존 리뷰 논문을 보완 발전시키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코피티션의 개념과 코피티션 연구의 전체적인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며 최근 연구 흐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주요 연구 분야 및 연구 과제를 정리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게 본 연구의 큰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2장에서는 전략 경영에서의 경쟁과 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기업 간 경쟁과 상호 협력 관계는 경쟁과 협력 연구가 상호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연구한 학자가 있고요. 1980년대 마이클 포터가 산업조직론에서 축적된 분석 기법과 실증 연구들을 전략경영 분야에 도입하여 기업이 처해 있는 경쟁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툴을 제공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벌써 40년도 넘은 40여 년 전에 국가의 경쟁력 분석 툴, 산업의 경쟁력 분석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모형, 그 다음에 기업의 본원적 경쟁 우위 원천, 그 다음에 그 부서별 경쟁 우위,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단한 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분석틀, 마이클 포터의 분석틀을 활용해 갖고 여전히 기업체나 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해갖고 핵심 역량 이론과 이걸 바탕으로 경쟁 우위 원천을 내부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경쟁 역학 이론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다시장 경쟁의 경쟁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 간 협력해갖고 전략적 제휴, 조인트 벤처, 연구 배워발, 컨소시엄 등에 대한 연구는 공통의 또는 공존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원을 공유하거나 교환하고 공동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업 간 교류에 있어 경쟁 기업과의 협력이 증가하고 1980년도 후반부터 전략적 제휴 또는 경쟁 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학자들은 제휴 파트너들의 경쟁적 행위를 조사하면서 기회주의적 행위를 발견하고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제휴 파트너 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들이 있고 경쟁 기업 간 수평적 제휴에서 학습 경쟁이 전개되고 이는 제휴 파트너와의 경쟁적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 유출을 초래하였다는 연구가 있네요. 2절에서는 코피티션의 발전 및 핵심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셨는데 코피티션이란 협력과 경쟁의 합성으로서 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경쟁과 협력의 동시 추구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전통적인 경쟁적 사고를 넘어 경쟁자와 협력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바든버거는 게임 이론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모두 이익을 보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 가능하다고 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윈윈 차원의 접근으로 전체 가치를
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더 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코피티션 개념을 형성하는 필수 조건으로 첫 번째,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둘째, 가치 창출과 가치 점유, 이게 중요하며, 셋째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며, 넷째, 경쟁과 협력이라는 상반되는 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역설적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피티션의 개념을 크게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와 생태계 등 다수의 기업 간 관련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코피티션으로 광의의 개념, 넓은 개념 관점이 있고요. 협의의 좁은 관점으로는 양자관계에 초점을 둔 직접적인 코피티션을 둘 수 있고, 코피티션은 분석 수준에 따라 개인 수준, 조직 내 수준, 조직 간, 네트워크 수준으로 구분을 한 학자가 있네요. 다음으로 문헌연구에서 3절에 경쟁 및 협력 관점의 차별성 해갖고, 경쟁, 협력, 코피티션의 기본 가정 및 원리 해갖고, 이런 관점의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경쟁 관점의 원리는 경제적 가치 창출은 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고, 기업 간 경쟁적 상호작용이 그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성과는 제로섬 게임 원칙에 준한다는 경쟁 관점의 원리가 있고, 협력 관점의 원리는 기업 간 상호 의존적 구조가 경제적 가치 창출과 경쟁 우위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 간 상호 의존은 포지티브 썸 게임의 원칙에 기반하여 공통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코피티션 관점의 원리는 기업 간의 관계를 보다 복잡한 관계로 보고, 기업 간 상호작용이 가치 창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가치 점유라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포지티브 썸 게임이 아니라 경쟁적 압력에 의해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변동적 포지티브 썸 게임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코피티션 연구의 주요 이론들은 첫 번째, 자원 기반 관점, 기업 진화론적 관점, 사회 연결망 이론 관점, 게임 이론 관점, 네 가지의 주요 이론적 관점으로 코피티션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 모든 이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긴 힘들고, 이따가 제가 이 논문의 원본 파일을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이 논문을 좀 더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요. 3장 문헌연구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 논문을 쓰기 위한 분석 기간 및 분석 대상에 대한 문헌 선정을 했는데, 2011년 이후에 중점적 분석 기간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2011년 이후 코피티션 논문이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코피티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크게 증가한 시기이며, 이미 기존의 리뷰 논문들이 코피티션 연구 생성기인 199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 분석한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코피티션 논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학계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코피티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으로 제안하여 분석 대상 문헌을 선정했네요. 그 결과 관련성이 적은 논문 및 특별호 서문을 제외하고 총 236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스타일의 논문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236편을 다 읽고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분석 프레임워크를 첫 번째, 기존 리뷰 논문 및 문헌을 바탕으로 2010년 이전의 코피티션 연구의 발전을 정리했고, 두 번째, 본 연구의 중점 분석 기간을 최근 10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코피티션 연구 추이를 분석했고, 세 번째, 다양한 코피티션 연구를 DPO, Drivers, Processes, Outcomes 관점에서 추진 동기,
그 다음에 프로세스, 결과라는 연구 프레임워크라고 해야겠죠. 에 맞춰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주요 연구 주제 및 연구 분야 등을 제시했다. 그래서 잘 쓴 논문, 잘 구성이 된 논문은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정리를 체계적으로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스타일의 논문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이슈들과 과제들을 이렇게 많은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장 1절에서는 2010년 이전에 코피티션에 관련된 연구를 정리해 보니까 개념 연구와 탐색적 사례 연구가 주였으며 양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양적 연구는 통계적 연구를 말하는데 이게 적다, 제한적이고 중요 산업의 주요 기업들 간 코피티션 사례 분석 연구도 적어서 한계가 있고요. 단순한 상황 설명에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표 1로 잘 정리를 했는데 브랜든버거라는 학자가 1996년에 코피티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소개했고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코피티션 개념을 제시하면서 밸류 넷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선구적인 학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뭐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넘어가겠습니다. 4-2절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간의 코피티션 연구를 정리를 또 하는데 연구 초점이 이제 이후에 전환이 됐는데 코피티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긍정, 부정 여부에 국한되기보다 성과를 세분화하여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혁신 성과를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조절 효과를 연구해서 코피티션의 정도를 측정하여 비선형적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간 정도의 코피티션이 가장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코피티션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고 코피티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단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2011년부터 2020년간 코피티션 연구를 보면은 양적인 논문 숫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벌써 2016년도 예를 들면은 벌써 SSCI급의 45편, 2020년에는 46편 등 다양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고요. 코피티션 논문이 게재된 저널도 증가하여 10년간 총 97개의 SSCI급 저널의 논문이 게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코피티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논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일일이 200편이 넘는 논문을 또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 수준에 따라 갖고 정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질적 연구가 41.28%, 양적 연구, 통계적 연구가 30.28%, 모델링, 시뮬레이션, 개념 연구, 리뷰 연구, 종단 연구 이런 것들을 연구 방법별로 정리를 했고요. 분석 수준이 분명하게 나타난 논문만 분석한 결과 이 검정이 42.31% 조직 간 코피티션 연구 논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한 분석 수준별로 정리를 했네요.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요 연구 주제는 코피티션의 다양한 연구 주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DOP 프레임워크에 맞춰 주요 연구 주제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양자관계의 코피티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광의의 코피티션 관점에서 차별점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DOP 관점에서 첫 번째 코피티션 추진 동기는 첫 번째 외부적 동인으로 산업별 특성, 기술적 수요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등 기업들이 코피티션을 하도록 만드는 환경 조건을 제시해 볼 수가 있고요. 둘째, 관계 특수적인 동인이라고 해서 코피티션 형성을 촉진하는 파트너 및 관계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협의의 광의의 코피티션으로 구분해서 자원의 유사성, 목표 일치성, 기술적 비대칭성이 코피티션을 유발하는데 목표가 부분적으로 일치할 때도 코피티션이 형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내부적 동인으로 기업의 특정 동기, 자원의 역량과 같은 기업의 내부 환경과 관련해서 미래지향적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신의 취약성을 인식할 때 코피티션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피티션 프로세스 관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으므로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협의, 광의의 관점에서 정리를 한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갖고 읽어 드릴게요. 코피티션 프로세스의 특성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동태적 특성, 두 번째 복잡성, 모순과 긴장감, 그 다음 도전적 특성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협의의 코피티션 관점에서의 첫 번째 동태적 특성은 기업 간 경쟁과 협력 활동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복잡성 관점에서는 동시적이고 모순되는 요구와 그에 따른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도전적 특성은 프로세스의 역동성과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기업의 경영 과제와 관련이 있는데 코피티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역량, 그 다음에 흡수 역량 등의 개발, 코피티션 패러독스로 인한 긴장감과 양면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광의의 코피티션 관점에서도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 시간 관계에서 이거 다 설명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논문, 본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웃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혁신 성과, 코피티션이 기업의 성공을 위해 혁신이 필수적인 첨단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코피티션에서 가장 자주 연구되는 종속 변수 중에 하나로 연구 과제가 가장 많이 남는 분야다. 그 다음 지식 관련 성과로서 지식의 공유, 창조, 획득 등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코피티션의 주요 주제이며 지식 공유는 협력의 결과, 협력은 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획득을 가져온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기업 성과 측면에서 경제적 성과, ROI 등 효율성, 그 다음에 판매 증가율, 시장에서의 지위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기업 성과 결과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의 경쟁적 행동 즉 기업의 행동과 반응의 양과 다양성이 코피티션의 연구 결과로 연구되고요. 관계적 성과는 관계의 신뢰와 성공적인 관계 유지와 같은 관계적 성과들이 자주 연구된다. 표 4에서 코피티션 연구의 발전 동향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했어요. 개념, 동기, 프로세스, 결과, 방법론, 상황에 따라 갖고 2010년 이전, 2011년에서 2020년 정리했고 향후 연구로 개념에 있어서는 개념의 명확화, 코피티션의 본질 및 특성에 파악하는 심화 연구가 필요하고 프로세스에서는 경쟁과 협력의 밸런스, 긴장감, 신뢰, 불신, 코피티션의 역량 이런 게 제시됐고 결과에 있어서는 복합적 성과로 기업의 성과, 생태계, 네트워크 성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결과의 타당성 측정 재고라든지 대규모 양적 연구, 동태적, 종단적 연구, 복합적 연구, 다차원적 연구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산업기술 융합 분야, 생태계, 네트워크,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중요할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이 앞에 표를 중심으로 이 앞에 요 내용들 정리한 거를 잘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게 뭐
첫 번째, 코피티션 형성의 조건, 프로세스, 결과, 종류, 특히 코피티션 프로세스 관련된 향후 연구 주제에서 긴장감, 코피티션 역량, 균형의 형성 및 유지 방법, 신뢰 등이 중요하다고 결론에서 이 대표적인 거 하나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25분 안에 이걸 다 마치고 편집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말이 좀 빠르죠. 그러면 여러분들 좀 한 번씩 영상을 다시 더 들어본다든지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 방대한 논문을 제가 25분 만에 설명하려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할 게 좀 많은데, 재밌는 연구고 도움이 엄청나게 되는 논문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적과의 동침으로 표현되는 코피티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반드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이다 라고 이 한 줄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러분들 필요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꼭 이 논문을 보시고 제가 원문 표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전략경영연구지에 실린 박병진 교수님의 PDF 논문 원본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검색해갖고 원문 보면 초록 나와 있고 투고일이라든지 서론 해갖고 쭉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들 꼭 구해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